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이닝 1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영화 관련 변수 및 개봉 시기의 환경 변수를 조합하여 영화 흥행 성적을 예측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 데이터 수집 과정, EDA를 하며 발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가공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학습 과정과 성능 비교, 그 결과와 분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의 흥행을 예측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된 영화관의 수익성 악화입니다. OTT 등 대체 서비스가 부상하며 영화관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또한 영화 티켓 가격은 소비자 민감도가 높아 단순한 가격 인상으로는 수익성을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데이터에 근거한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한다면 더 적절한 상영관 배정 및 가격 책정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상영관 배정 전략은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화된 배급 전략 때문에 일부 영화에만 제작부터 배급, 홍보까지 투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영화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배급 측면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발의안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상영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실현이 어렵고 현실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영화관을 공익이 아닌 기업의 논리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면 영화관에게 기존의 상영관 배정 전략에서 이탈할 충분한 요인이 되고 자연스럽게 영화의 다양성과 수익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측면에서도 흥행 예측은 필요합니다. 최근 중저예산 한국 영화의 투자 수익성 하락이 2018년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일부 고예산 영화에만 투자가 과열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영화의 다양성 및 영화 산업의 안정화를 저해할 위험 요인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판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 정확한 영화의 흥행 성적 예측은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예산 영화보다 위험이 큰 중저예산 영화 투자의 장벽을 낮출 수 있고 그로써 더 다양한 투자를 견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발간된 영화진흥위원회의 2022년 영화산업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 산업영화의 연도별 총수익률은 2018년부터 2021년 4년 중에 3년 동안 심각한 적자를 기록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다른 분석을 보면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측은 주로 긍정적인 편인데 2022년도 적자로 추정하는 것을 보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추측됩니다. 이를 통해 영화계의 적자 기조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과 2022년에 개봉한 영화의 제작비 구간별 수익률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고예산 그리고 특정 구간만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투자 편중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영화의 다양성의 우려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음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행연구로는 한국컴퓨터정보학회에 게재된 분석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2010년부터 2018년 동안 상영한 상업영화의 누적 관객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설명 변수로는 총 12개를 설정하였고 그 예로 감독명, 주연배우명, 상영시간 등이 있고 개봉 전날 영화 제목이 들어간 트위터 게시글 및 구글 검색량이 있습니다. 모델로는 랜덤 포레스트, 그라디언트 부스팅을 사용했고 테스트 MSE는 5, 60만 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 변수 및 기존 변수의 보완으로 예측 성능을 개선하고 개봉 전날의 데이터를 제외함으로써 좀 더 일찍 흥행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더 일찍 예측함으로써 모델의 범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가한 변수의 예로는 영화의 장르 및 개봉 시기의 날씨를 들 수 있습니다. 또 감독 및 주연배우 변수를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기존 분석에서는 감독 및 주연 배우를 분류형 변수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영화 총 3,000여 편 중 참여한 주연 및 감독이 각 1,800명에서 2,000명 사이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영화인이 연출 혹은 출연한 작품 수, 해당 작품의 평점, 누적 관객 수 등을 활용해 이러한 분류형 변수들을 수치형 변수로 변환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 및 배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영화사 변수를 설정했습니다. 많은 영화산업 보고서에서 영화 흥행의 제작 및 배급사의 영향력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만큼 예측에 있어 유의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수집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오픈 API입니다. 이를 통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총 5년간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상영 데이터 및 각 영화별 참여 인원의 상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관객수, 매출액, 개봉일, 상영관 수, 장르, 상영 시간, 감독, 배우, 영화사별, 필모그래피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상청과 서울시에서 동일한 기간에 대해 일별 기온, 강수량,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영화별 개봉일 기준 2주간 평균치를 계산해 활용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2주 중 나쁨 이상인 일수를 추가 변수로 생성했습니다. 네이버 영화 크롤링을 통해 감독의 직전작의 평점 및 누적 관객수를 수집했고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관련 변수들을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9,000개의 영화 데이터에서 대상을 축소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5년간의 영화 중 하루라도 박스오피스 10위 안에 진입했던 영화만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성이 없는 독립영화나 비주류 영화를 제외하고자 했습니다. 오른쪽에 각 장르별 영화수 분포를 보시면 성인물과 멜로 장르에 해당하는 양산형 영화들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봉 영화들을 제외했습니다. 고전 영화들 중에 재개봉이 있었던 일부 영화가 데이터에 있었고 이는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정리 결과 총 1085편의 영화가 분석의 대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진행한 EDA와 그에 맞춘 데이터 가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 데이터의 대부분은 출연 배우와 감독 등의 변주연 변수들입니다. 이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 평균 출연작 수, 이전 연출작 수, 전작 평균 관객 수 등의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와 연결시켜 계산하여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이 박스플롯은 연도별 누적 관객수 분포 차트입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관객수가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코로나가 극복되면서 점차 회복되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관련 변수를 추가 수집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했습니다. 저희가 결정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온과 강수량 등의 환경 변수들을 몇 주의 평균을 내어 활용할 것인가였습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영화사별로 박스오피스에 머물렀던 상영기간의 분포를 그려보았습니다. 많은 영화가 2주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리니어 모델을 간단하게 적합해서 MSE를 비교해본 결과 2주 평균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가공을 진행한 것은 장르 그룹화입니다. 러 데이터의 장르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 인터랙션을 넣으면 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장르는 해당되는 영화가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활용 변수로서의 의미가 줄어드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장르 그룹을 사용하여 강소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룹 내에 하나의 장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장르 그룹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리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변수들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하니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한 과정을 흐름에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응 변수, 즉 누적 관객수의 로그 변환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반응 변수의 분포를 보시면 라이트 스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로그 변환을 진행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희가 활용하는 대부분의 모델이 리니어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맞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폴 모델의 로그 변환 없이 적합한 결과를 보면 레지듀얼 피티드 플롯이 왼쪽 그림과 같이 나옵니다. 로그 변환을 진행해야 오른쪽과 같이 어느 정도 레지듀얼 가정이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개의 아웃라이어가 왜곡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설명 변수에도 로그 변환을 적용하여 해결했습니다. 설명 변수 로그 변환을 진행하기 이전의 아웃라이어들을 보면 모두 전작이 엄청난 흥행을 했고 누적 관객수를 굉장히 높게 예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작의 누적 관객수와 관련된 변수들의 로그 변환을 적용하여 다시 적합을 진행했습니다. 비로소 큰 왜곡 없이 적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아웃라이어들은 모두 특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화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수 변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생성한 변수들을 비슷한 종류의 변수들을 묶어 스캐터 매트릭스 플롯을 확인해 봤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다른 양상을 띌 수 있을 것 같아 구분해서 그렸습니다.
먼저 감독 연출작 수, 배우들의 출연작 수 관련 플롯입니다. 확인 결과 설명 변수들 간의 관계가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반응 변수인 누적 관객 수와는 1차적인 선형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평균 기온, 강수량,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변수에 대해서도 설명 변수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반응 변수와는 단순한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예측력을 높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명 변수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MSE 계산을 위해 각 연도별로 6분할을 했습니다. 각 폴드별로 개봉 연도가 동일하게 분포되도록 나누어 배분했습니다. 5개의 폴드는 파라미터가 필요한 리치, 베리어블 셀렉션 등에서 파라미터를 찾도록 크로스 밸리데이션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찾은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다시 모델을 5개 폴드에 대해 적합하고 남은 하나의 폴드로 테스트 MSE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파이프라인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변환 및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사용될 트레인과 테스트셋 분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예측 결과와 비교 및 결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모델의 목록입니다. 먼저 모델의 성능을 판단할 기준점이 될 베이스 모델을 하나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Linear Full Model, Best Subset Selection, Forward Selection, Backward Elimination, Ridge, Lasso, PCR, PLS, Smoothing Spline을 사용한 GAM, Mars, Random Forest, 마지막으로 XG Boost를 시도해보았습니다. 먼저 베이스 모델은 관객수를 단순히 감독의 전작 평균 관객수로 예측하는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평균이 아닌 최대의 누적 관객수를 이용하는 모델도 시도해보았는데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테스트 MSE는 2.69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풀 리니얼 모델을 적합하여 보았습니다. 3차 인터랙션까지 포함하는 경우 데이터의 수보다 변수의 수가 많아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에 2차 교호작용까지만 고려하였습니다. 테스트 MSE의 값은 표와 같으며 2차 교호작용을 전부 추가한 경우 오버피팅이 일어나 베이스 모델보다도 테스트 MSE가 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subset selection 메서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인터랙션 텀을 어디까지 고려하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Best Subset Selection의 경우 2차 이상부터는 컴퓨터에서 돌아가지 않아 1차 교호작용까지만 고려하였고 Backward의 경우 3차 교호작용까지 넣으면 변수의 개수가 데이터의 개수보다 많아져 돌아가지 않아서 2차까지만 고려하였습니다. Forward Selection은 뒤에 Ridge, Lasso의 결과로부터 2차 교호작용까지만 고려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2차 교호작용까지만 고려하였습니다. 5개의 모델의 비교 결과 2차 교호작용까지 고려한 Forward Selection 모델이 가장 낮은 테스트 MSE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Ridge와 Lasso입니다. CV를 이용하여 최적의 람다 값을 찾고 이를 이용하여 테스트 MSE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래프의 왼쪽은 Ridge, 오른쪽은 Lasso이며 왼쪽부터 각각 1차, 2차, 3차 교호작용까지 고려하였을 때의 테스트 MSE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Ridge와 Lasso 모두 2차 교호작용까지 고려하였을 때 테스트 MSE가 최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Ridge가 Lasso보다 조금 더 좋은 예측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pline Based 모델입니다. 먼저 Numeric 변수들에 대하여 Smoothing Spline을 적합한 GAM 모델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CV를 이용하여 0부터 9까지 중에서 적절한 낫의 개수를 구한 결과 한 개인 모델이 선택되었고 이때 테스트 MSE는 대략 1.30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Multivariate Adaptive Regression Spline, 통칭 MARS 모델을 적합해 보았습니다. 최대 인터랙션 차수와 프루닝 이후 남길 항의 개수를 CV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호작용은 넣지 않고 항의 개수는 9개인 모델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때 테스트 MSE는 1.347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PCR과 PLS 모델을 적합해 보았습니다. 장르, 국가와 같은 범주형 변수들을 제외한 수치형 변수들을 사용하였고 2차 인터랙션 텀까지 고려하였습니다. 원 스탠더드 에러 룰을 사용하여 컴포넌트 개수를 선택한 결과 PCR은 20개, PLS는 7개의 컴포넌트가 선택되었습니다. 테스트 MSE는 PCR이 1.692, PLS가 1.577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로부터 PLS가 더 적은 컴포넌트 수로도 예측을 더 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두 모델 모두 앞선 모델들보다는 큰 테스트 MSE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랜덤 포레스트와 XGBoost 모델입니다. 파이썬에서 표에 나와 있는 패키지를 사용하여 모델을 적합하였습니다. Number of Estimator는 CV를 이용하여 정하였고 두 메서드 모두 500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때 테스트 MSE는 랜덤 포레스트가 1.432, XGBoost가 1.335로 XGBoost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플롯은 X축의 테스트 데이터의 실제 관객수, Y축의 예측된 관객수를 플롯한 것이며 대략 Y는 X선 근처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시도한 모든 모델의 테스트 MSE, Adjusted R-squared, Correlation, 선택된 설명 변수 개수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중 2차 교호작용까지 고려한 Forward Selection 모델이 가장 테스트 MSE가 작았기 때문에 이를 저희의 파이널 모델로 선택하였습니다. 표를 보면 Forward Selection 모델이 Rich, 라소 등의 다른 모델보다 우수하고 심지어 풀 리니어 모델이 이들과 별 차이 없는 상당히 좋은 예측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감독의 전작 관객수와 같은 설명 변수들이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관객수와 강력한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다음 표는 저희 파이널 모델인 Forward Selection에서 선택된 설명 변수들의 목록입니다. 먼저 선택된 7개의 변수 중 5개가 감독의 전작 관객수 혹은 그 교호작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영화의 관객수가 감독의 네임 밸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된 변수의 목록을 보면 기온, 강수량, 미세먼지 등의 환경 변수가 하나도 선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화 관람이 통제된 환경의 실내에서 진행되다 보니 기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그려보았던 correlation plot에서도 기상 데이터와 관객수 사이에 큰 경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관련 변수도 하나도 선택되지 않은 것은 의외였는데 이는 연도 변수와 감독 전작 관객수 사이의 교호작용 변수에서 고려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유일하게 감독 배우 관련 변수가 들어가 있지 않은 변수는 미국 영화와 판타지, SF, 어드벤처 장르 사이의 교호작용 변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판타지, SF, 어드벤처 영화는 마블 시리즈, 해리포터 시리즈, 인터스텔라 등의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관객수가 높은 편인 반면 국내의 판타지, SF, 어드벤처 영화는 관객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는 2018에서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균일한 비율로 들어있는 테스트셋을 사용하여 테스트 MSE를 측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슈, OTT의 발전, 영화 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예측이 2023년 데이터에도 잘 들어맞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이 2023년 이후의 데이터도 잘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제 지표의 추가입니다. 경제적 상황은 분명 영화와 같은 문화생활의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한 뉴스에 따르면 최근에 영화관을 적게 방문하게 된 이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가격이 비싸서 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 혹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제 지표 혹은 영화관 티켓 가격과 같은 변수들을 추가하면 더욱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업계와의 협력입니다. 현재 저희가 수집한 영화 관련 데이터는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나와 있는 데이터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영화업계와 협력을 하여 제작비, 제작기간, 홍보비용 등의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예측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